안녕하세요. 생애설계를 강의하는 전직지원 컨설턴트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사피엔스 책 내용의 7번째 시간으로서 챕터 8 내용 중에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라는 소제목으로 소개된 내용인데, 남녀 성차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남녀 간 젠더 갈등,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의 젠더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한국에서의 이러한 젠더 갈등이 비혼,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외국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 사피엔스 책 내용과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인간 사회에 알려진 가장 중요한 위계 질서는 무엇일까요? 네, 남녀 간 성별입니다.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참정권은 제한되어 왔습니다. 여성에게 선거권이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농업혁명 이후 대부분의 인간 사회는 남자 중심의 부계 사회였고, 가부장제는 농경, 산업사회의 표준이 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정치적 격변, 사회적 혁명, 경제적 대변혁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가부장제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희한한 것이 1492년 콜럼버스가 미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도 중미의 아즈텍 제국과 남미의 잉카 제국은 가부장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가부장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대륙은 수천 년 동안 서로 접촉이 없었습니다.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류나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에서 가부장제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역적 보편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한편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고대로부터 아시리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아랍, 맘루크, 터키, 영국 등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지배를 받아왔고, 그들의 법인 파라오법, 그리스법, 로마법, 무슬림법, 오토만 제국법, 영국법에 의한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가부장제는 꾸준히 유지되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적 보편성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한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규정을 하든 간에 항상 남자다움, 남성적이라고 평가받는 속성인 남자다움은 여성적이라고 평가받는 속성인 여자다움보다 항상 우월하게 평가받아 왔고 더 좋은 몫을 차지해 왔습니다. 남성은 남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교육받았고, 여성은 여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여자들의 정치 권력, 경제적 기회, 이동의 자유는 남자보다 항상 더 적게 가졌습니다. 젠더라는 것은 아주 불공정한 경기여서 여자는 남자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여자로서 알파의 위치에 오른 그런 분들이 좀 몇 분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라든지 중국의 측천모후, 그 다음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치세 45년 동안 모든 의원, 육해군 장교, 판사와 변호사, 주교, 대주교, 신학자 등 종교 지도자, 의사, 대학과 컬리지의 교수, 학생, 시장, 주 장관, 작가, 건축가, 시인, 철학자, 화가, 음악가, 과학자 등 모두 남자였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행하는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를 보는 시각은 재산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신명기 22장 28절 29절을 보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신명기 22장 28절 29절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남자에게도 속하지 않은 여자에 대한 강간은 범죄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에서 주운 동전을 인마에 포켓한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았던 거죠. 한편 남편이 아내에 대한 강간, 이거는 범죄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은 남편이 성에 대한 주도권을, 아내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라 자기 지갑을 자기가 훔친 그런 경우로 보아서 이건 범죄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니콜라 푸생이 그린 사비니 여인의 납치라는 그림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간단 없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전쟁, 그 전쟁 승리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아마 여성 노예와 자산의 취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칙에 뿌리를 두었다는 바빌론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근간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판결 예시를 보시면 귀족 남성이 폭행을 하여 귀족 여성이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의 딸을 처형을 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또 귀족 남성이 폭행을 하여 평민 여성이 사망했을 경우엔 은 30세겔만 지급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또 노예 여성인 경우에는 은 20세겔만 지급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또 한편 귀족 남성이 임신 중인 귀족 여성을 폭행해서 태아가 유산되었을 경우에 은 10세겔만 지급하면 되었습니다. 또 귀족 남성이 임신 중인 평민 여성을 폭행해서 태아가 유산되었을 경우에도 은 5세겔만 지급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임신 중인 여성이 노예인 경우에는 그 태아에 대한 배상으로 은 2세겔만 지급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남성이 폭행을 해서 임신 중인 노예 여성과 그 태아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 여성에 대한 배상금 은 20세겔, 그 다음에 태아에 대한 배상금 은 2세겔, 도합 은 22세겔만 지급하면 면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범죄나 범죄가 그러는 어떤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시각으로 본 거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생물학적 범죄인 성, 그러니까 영어로는 보통 섹스라고 하고 사회문화적 범죄인 젠더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인간, 즉 호모사피엔스를 남성, 영어로는 메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성, 영어로 female이라고 표현하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눕니다. 이 구분의 기준은 보통 성, 섹스라고 하는데 이거 객관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틀어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은 태어날 때 한번 결정이 되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 성전환 수술로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에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즉 성, 섹스, 성적인 기준으로 XY 염색체가 XX, 남성인 XY 염색체가 여성인 XX 염색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범주인 젠더는 남자, 영어로는 man이죠, 와 여자, 영어로는 woman이라고 구분하는데, 물론 대개의 경우에는 남자는 남성이 되고 여자는 여성이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사회적 용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또 생물학적 용어와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상상 속의 신화가 남자와 여자의 역할, 권리, 의무를 규정하기 때문에 남성성과 여성성, 즉 남자와 여자의 의미는 사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그 내용도
상호 주관적이어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가령 현대 아테네와 고대 아테네에서는 여성에게 기대하는 속성은 행동과 욕망, 의상, 심지어 자세까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좌측은 얀반 에이크가 그린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우측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엄마와 아기라는 작품입니다. 임신한 아내와 아기를 품은 엄마를 상징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까지도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부계 사회가 유지되어 온 이유에 대한 이론도 아주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완력을 사용해서 여자를 굴복시켰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육체적 힘과 사회적 권력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습니다. 예컨대 여자들은 육체적 노력이 필요 없는 정치인이라든지 종교 지도자, 법률가 같은 직업군에서 배제된 반면 농사, 수공예, 가사노동과 같은 육체노동에만 주로 종사를 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나 교황이 힘의 세계로 선출되지는 않죠. 요즘 얘기하는 조폭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신체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은 아니죠. 또 여자가 굶주림이라든지 질병, 피로에 대한 저항력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우수하다는 점에서 이 이론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 또 끊임없이 이어진 전쟁을 주도하면서 남자들의 폭력성과 공격성이 발달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각국에서 군 지휘관은 전통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귀족 출신이 보통이죠. 중국에서도 군 최고 지휘권은 그 무관보다는 관료 출신의 문관이 더 높은 군사 지휘권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최종 승리는 남을 조종하고 유화책을 잘 쓰는 사람이 가져가는데 이 점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번째 이론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른 생존 및 번식 전략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남자들이 가임기 여성을 임신시켜 번식에 성공하려면 다른 남자들을 무조건 이겨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장 야심차고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남자의 유전자들이 후대에 물려지게 되었죠. 반면에 여자들은 자신을 임신시킬 남자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일단 임신이 되면 자궁 속에서 아기를 9개월간 힘들게 품어야 했고 또 출산 후에도 오랫동안 양육을 도맡아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위해서 남자의 도움이 필요했고 남자가 내세운 조건은 뭐든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순종적이고 집안을 잘 보는 여자의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자들과 싸우고 그런데 모든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는 아주 강한 여자는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코끼리나 보노보는 수컷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동안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암컷들은 서로 협력하고 설득하는 사회적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들 암컷들은 암컷들로만 구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새끼를 키우고 무리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사피엔스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동물이었고 그들의 최대 장점은 대규모로 협력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동물 중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조응에서 협력성이 더 떨어지는 개체, 즉 남자들이 협력성이 더 뛰어나다는 개체, 즉 여자들을 통제해 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세기를 거치면서 젠더의 역할은 커다란 혁명을 겪었습니다. 오늘 점점 더 많은 사회가 남녀에게 동등한 법적 지위와 정치적 권리,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젠더와 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완전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젠더 간의 격차는 아직도 어느 정도 있지만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언어 도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성이 내각의 장관이 된다거나 연방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인들에게 여성의 참정권은 아주 당연한 것이며 여성 강요나 연방 대법관은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여성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힐러리 클린턴. 이미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여성 국가 지도자를 배출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영국을 비롯해서 독일, 필리핀, 미얀마,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가부장제가 생물학적 사실보다 근거 없는 상상 속의 신화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할까요? 여기까지가 유발 하라리 박사의 사피엔스 책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 박사의 사피엔스 책은 2011년 히브리어판이 최초 출간되었고 2015년 한국어판이 출간되었으니까 히브리어판 기준으로 하면 벌써 15년이나 지났습니다. 당연히 그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제6편 변화와 개혁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의 변화는 너무나 빠르고 급격해서 사회 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대부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 질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특히 변화가 더 빠르고 심한 우리나라에서 가부장제는 이미 사라져가고 있고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 여성의 능력이 앞서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 간 갈등이라는 문제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지위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성분들의 지위나 권력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집에서 제 집사람, 아내의 지위나 권력이 저보다 훨씬 셉니다. 특히 제가 퇴직한 이후에는 그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관계, 그 중에서도 남녀관계, 특히 가정 내에서의 부부관계는 힘의 논리가 되었든 경제의 논리가 되었든 그 가정의 상황에 맞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은 과거 남녀 간의 차별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강구했던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생물학적 분류인 성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사회적 분류인 젠더의 의미를 유발 하라리 박사의 시각으로 돌아봤다는 데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편 상상 속의 질서편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피엔스 책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지적 설계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